여러분, 요즘 물가 정말 무섭게 오르죠? 점심 한 끼 먹기도 겁나는 시대입니다. 흔히들 인플레이션이 오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집값은 당연히 올라야 한다는 논리죠. 하지만 실제 시장을 보면 어떤가요?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집값이 맥을 못 추고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열쇠는 바로 정부의 금리 정책에 있습니다. 오늘 이 5분 영상으로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부동산의 삼각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는 소방관으로 변신합니다. 치솟는 물가라는 불을 끄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소화기를 꺼내들죠.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수요는 위축되고 공급은 늘어나니 결국 집값은 하락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 그 자체보다 정부가 휘두르는 금리라는 칼날이 부동산 시장에는 더 큰 변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금리 인상이 결코 쉽지 않은 4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첫째는 경제 전체에 가해지는 충격입니다. 금리는 부동산에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 대출, 소비 자금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가 높은 곳에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정치적 부담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주택 소유자,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즉각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이자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커지면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셋째는 글로벌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죠. 미국, 연준 같은 주요국 금리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한미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본질적 목표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1차 목표는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입니다. 집값 안정은 부차적인 고려 사항일 때가 많아요. 오직 부동산 가격 하나만을 잡으려고 금리라는 거대한 경제 엔진을 조절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례 없는 속도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시 연준의 목표는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공급망 붕괴로 치솟은 전반적인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죠. 집값 하락은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이었을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는 단순히 물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금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집을 보는 게 아니라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